대학은 결국에는 자기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할 때 제일 똘똘해 보이는 애 뽑는 거예요. 그 똘똘해 보인다의 기준이 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큰 차이 없어요. 거의 똑같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러면 250자로 평가한다라고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이건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미리 고민할 필요 없는 거지. 미리 고민할 필요 없는데 만약에 250자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전략을 짜야 되니까 250자면 문장이 5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문장으로 애 탁월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를 고민해야죠. 대부분이 못 만들어낼 거예요. 나는 250자 되면 완전 땡큐. 왜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의 니네 좋은 학생보다 안 좋은 학생보다라고 막 흔히들 얘기하는 기준들이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 나와서 누군가가 얘기하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만든 자료든가 막 이런 자료 보면 근데 결국 되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잘난 척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나는 맞는 것 같은데 교육부에 들어가서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몇천 강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그게 좋은 학생부다라고 얘기했고 전국의 사정관한테도 그게 좋은 학생부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약간 태도 올해 초만 해도 그래도 저기 있어요. 니네도 어쨌든 팀 유니온 1기잖아. 내가 니네를 기피코 잘 보낼 거거든 대학을. 근데 니네 1월 달에 탐구력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탐구력이 뭐야가 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너도 나도 탐구력 뭐 주제탐구라는 말 중학교 때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주제탐구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하는데도 되게 많아졌어. 주제탐구와 독서로 대학 간다는 얘기는 내가 20년 동안 했지만 어디에서도 말이 막 외부로 흘러나와서 되게 당연하게 용어처럼 쓰인 적이 없는데 요즘에 탐구력이랑 주제탐구랑 아니면 학교생활기록부 얘기할 때 태도와 역량 이런 말 옛날에 아무도 안 했어요. 나만 주구장창 했던 거였거든. 근데 요즘에는 너도 나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 말했든 비슷하게 말했지 나만 얘기하진 않았겠지. 근데 그게 널리 펼쳐지는 건 내 입장에선 나쁘지 않지 뭐. 뭐 어때? 다 같이 이게 좋은 거면 다 같이 교육 받아서 잘하면 되지. 우리가 맨날 한 발 앞서가면 되지. 근데 이럴 때 250자면 내가 전국에 그 학생들 쓰는 양식 같은 거 선생님들한테 만들어서 제공했었거든요. 이 순서로 써라. 이 내용으로 써라. 이 패턴으로 써라. 이런 거를 내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250자면 학교 선생님들도 초반에 엄청 헤맬걸요? 어떻게 써야 대학이 좋아할지를 모르니까요. 오늘 내가 250자로 세특한 10개 만들어 보고 왔거든요. 돼? 그러면 나는 차라리 지금은 통과됐으면 좋겠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무도 모를 때 250자로 잘 쓰는 법을 나만 알면 더 좋잖아. 뭐 니들만 그렇게 쓰여질 건데 뭐. 근데 뭐 나만 능력자고 딴 사람들은 능력 없고 그렇겠냐? 딴 데도 다 전략을 나름대로 짜겠지 물론. 근데 나는 내가 더 잘 짤 자신 있어요. 학생부는 완전 내 영역이니까. 그리고 250자 안에서 글을 어떻게 어필할 거냐는 확실히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태도와 역량을 쓰는데 이거 몇 문장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태도 한 문장 쓰고 역량 한 문장 쓰고 나머지 활동 2문장에서 3문장 쓰면 250자 딱 하고 나와요. 깔끔하게 떨어져. 그러면 이제 250자라고 가정해 라고 할 때 대입평가가 어떻게 바뀔 거냐를 짐작해야지. 지금 촬영도 간만에 이제 저걸로 또 해본다니까. 여기는 카메라가 없대요. 그래서 촬영을 이걸로 그냥 한번 시험적으로 원래 다른 데서 찍는데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3가지가 변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1은 니네가 보통은 8과목 수업을 들어요. 근데 500자야. 중학생들도 이 구조는 알아야지. 그러면 총 3특만 따지면 4000자죠. 8과목인데 500자씩 썼단 말이에요. 창체는 몇 글자야? 자율 500, 진로 700, 동아리 500. 거기에 창체는 아니고 학생부의 맨 끝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다시 500.
그러니까 세특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부는 글자 수가 다 합치면 몇 글자야? 2200. 세특은 4000. 그러니까 세특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전체 학생부에서 기재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특이 압도적으로 높잖아. 그리고 니네 학교 생활 한다라고 따져봐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 들어. 그 대부분이 동아리나 창체예요. 거의 다 정규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을 받고 그 수업을 한 기록이 세특이니까 기재량도 많고 그러면 세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받는 건 당연했던 거죠. 그럼 다시 이게 250자가 됐다고요. 8과목이야. 그러면 글자 수가 몇 자 되는 거야? 2000자. 창체는 1700자. 그러면 무게중심이 창체로 넘어와요. 근데 왜냐면 2000자가 다가 평가 대상이지만 전공과 관련해서라면 기재되는 과목의 수가 3과목, 4과목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러면 250자씩 맥스 4과목이라고 쳐봐요. 세특 몇 자야? 전공적 합성을 진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세특 몇 자밖에 안 남아요? 4과목이면 1000자예요. 그러면 자율진로는 1200에 동아리 500 해서 1700인데 그러면 무게중심이 창체의 중요성이 더 강화될 거다. 나중에 봐봐. 유튜브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누구 말이 맞게 가나 보자고.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도 그 얘기하지 않았냐? 세특은 50분 2시간에 수행평가한 기록이어서 대학이 생각보다 세특 자체는 중요한데 세특 자체에서 깊이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세특은 뭐라 그랬었냐? 방향이에요. 세특은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제를 잘 잡아야지. 그러니까 방향을 잘 짜야 되는 거죠. 잘 짜내와 안 짜내도 역량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여주면서 프린트해준 학교도 있고 그냥 프린트해서 줬다가 가져간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찍지는 마라고 하면서 그냥 오픈한 데가 있고 뭐 찍든 뭐하든 종이를 그냥 줘버린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마다 다른데 공식적으로는 올해 못 보고 내년에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타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수정해 주려고 하는 건 나는 학교가 성의를 보인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내가 한 활동인데 점검은 한번 해줄 수 있게 한 거잖아요. 어떤 학교는 점검도 못하게 했단 말이야. 어떤 선생님은 고칠 게 있으면 가져와. 근데 어떤 학교는 오타 이런 거 빼고는 안 고쳐줄 거야. 어떤 학교는 오타도 안 고쳐줄 거야도 있어요. 보면 있어요. 어떤 애는 얘랑 수행평가한 게 바뀌었대. 내용이. 그래서 찾아갔다 혼났어요. 근데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는데 혼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쨌든 되게 미안해 하시긴 했어요. 애들이 하도 찾아와서 시달렸나 봐.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주제만 잘 잡아도 우리 학교는 자기평가서도 안 받고 문구가 별론 것 같아 라고 해도 3년 동안 주제만 디자인 잘해도 대학이 알아봐요. 아 이거는 학교가 기재가 안 좋은 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야. 아니에요. 학교를 뽑는 게 아니잖아. 애를 뽑는 거지. 그래서 문구는 요즘 문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못 써준 느낌적인 느낌이야. 근데 주제가 잘 잡히면 얘 학생분 좋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잘 기재해주면 더 좋지. 물론 기재 잘 안 해준 것보단 좋잖아요. 근데 그냥 그 자체로 아 우리 학교 너무 안 좋아 기재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라고만 한다고 뭔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더 생각해야 되는 건 학교의 기재가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니 내가 주제를 훨씬 잘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1. 근데 어쨌든 그게 1000자밖에 안 돼. 그러면 창체는 방향이면 세특이 방향이면 창체가 깊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학종은 창체에서의 깊이 싸움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세특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애초에 창체 싸움이었다니까. 왜냐면 창체는 연간 하는 거고 막 책을 3권 읽어가면서 탐구했다고 해도 대학이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그러면 1은 창체가 더 강조될 거다. 2는 250자일 때 압축해서
얘라는 애가 한 역량을 보여준 세특과 아닌 세특이 구분될 거다. 250자에 적응한 학교와 적응하지 못한 학교의 기재가 갈릴 거다. 내가 볼 때는 나는 뭔가 입시가 바뀔 때가 항상 기회라고 보거든. 10개 학교 중에 9개 학교는 적응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10개 학교 중에 한 7, 8개 학교는 학생부가 안 좋거든. 근데 250자로 줄면 갑자기 적응을 한다고? 거의 못한다고 봐요. 그 학교에 진학 전문가가 있거나 전략가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 500자, 700자로 쓸 때 패턴도 내가 만들어서 전국에 뿌린 거거든요. 아예 예시 문장까지 만들어서. 250자는 나는 내가 꽁꽁 쌓고 있을 거야. 우선 니네만 좋아해야지. 우선은. 여기저기 외부에다 뿌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세 번째는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250점은 정말 학생부에서 볼 게 없어요. 대학은 수상 경력부터 자율 동아리부터 봉사활동 특기사항 밖에 글자 수까지 줄어든 것도 불만이거든요. 대학은 자기소개서 없어진 것도 불만이에요. 왜냐면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텍스트가 하나라도 더 있어야 얘가 더 뛰어난지 얘가 뛰어난지를 근거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주어진 양이 적으면 동점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서류만 봐가지고는 얘가 뛰어난지 모르겠으니까 면접이 강화될 거다. 아니면 내신 숫자의 의미가 더 중요해진다도 일부 맞는 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선생님이 그거는 니네도 못 들어보지 않았냐? 세특 250자 된다는 거는? 매일 교육 뉴스 안 찾아보면 그냥 지나갈 일이야. 근데 이건 아직 확정 아니다. 근데 어떤 애들 중에는 이런 걸 되게 예민하게 잘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나는 참 쓰잘데기 없다. 뭐냐면 미리 하는 고민은 쓰잘데기 없어요. 확정된 다음에 고민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고민은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니네가 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니네랑 나랑 같이 선생님 세특 250자 시대에 세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같이 토론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니네가 역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니네는 학생이니까. 니네는 그냥 공부해야지. 전략을 짜는 건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제일 먼저 짜줘서 손에 안 보게 만들 거니까. 이런 변화 말고도 2, 3학년 가다 보면 뭐 수시대 정시 비율이 바뀌네, 뭐 어디에 대학에 최저가 없었는데 들어왔네, 신설됐네, 아니면 강화됐네, 완화됐네, 이 영향이 뭘까, 온갖 궁금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니네는 고민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해결받고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서 공부하면 되잖아.